전일 다우지수는 0.74%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0.51%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12 상승을 했는데 0%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다우는 0.79%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다우는 전 세계 1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주식 지수입니다. 골드는 0.02% 하락을 했습니다. 오일은 0.45%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미국 주식 12 종목입니다. 1위는 애플인데 시가총액이 2,460조 원입니다. 애플이 0.31%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21%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 돌파하고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0.49%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95%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전고 돌파하고 급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파벳 C는 4.84%, 알파벳 A는 4.96%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14%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우선주는 2.05% 하락을 했습니다. AVGO는 브로드컴입니다. AVGOP는 브로드컴 우선주입니다.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8%, MCNV BFD SRA인데 8% Mandatory Convertible Preferred Stock Series A가 되겠습니다. Preferred Stock은 우선주, Mandatory 의무적인, Convertible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브로드컴 의무 전환 우선주 시리즈 A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Dividend Yield TTM, TTM은 Trailing 12month 12개월 추적분입니다. 이전 12개월간의 배당률은 4.76%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급등을 해오고 있는 중인데 어제는 1.14% 하락을 했습니다. TSM은 0.38%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 8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은 뒤에 하락을 하면서 오랫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끝내고 난 뒤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은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AAPL, 애플의 월봉입니다. 애플도 10개월 동안 고점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뒤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마존의 월봉입니다. 아마존은 14개월 동안 고점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스권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 횡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밴드 중심선인데 20개월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20개월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 나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TSMC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을 해 나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페이스북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뚫고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난 뒤에 다시 2개월 동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더 급락이 일어나면은 여기 밴드 중심선이 있는데 밴드 중심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개월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왔는데 10개월 이동평균선과 밴드 중심선 20개월 이동평균선 요 부분에 있을 때는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나중에 상승으로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9월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9월달에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RSI를 보면은 RSI가 30, 여기서도 RSI가 30에 근접을 했습니다. 30 부분에 RSI가 왔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밴드 한선을 따라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RSI가 30 부근에 왔을 때 그 다음에 MACD 막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요 시점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을 하다가 밴드 중심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하고 전저점 부근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자 형태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난 뒤에 0.74%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RSI가 70 근처를 갔다가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CD 주황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다시 막대가 짧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9월달입니다. 9월달에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RSI를 보면은 RSI가 30 가까워졌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CD 파란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요 시점이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밴드 한선을 따라서 쭉 하락을 계속을 해왔습니다. 12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고점 부분에 위치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CD 주황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고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강하게 전고 돌파하고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M자 형태로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일 경우에 여기에 밴드 하한선 부분에 올 때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RSI가 30에 근접한 이 부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MACD 파란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시점, 여기에서도 MACD 파란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이 시점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선은 121 이평선입니다. 121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밴드 중심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여기 121 이평선을 잠깐 끼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자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W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상승을 하다가 0.51%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은 다시 전고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고 부분에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MACD 주황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가 70 부분에 근접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밴드 하한선에 왔을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RSI가 30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고 이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밴드 하한선을 따라서 쭉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오다가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빨간색 선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밴드 중심선 돌파를 하고 밴드 상단선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선의 저항을 받고 지금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0.96%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MACD 주황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RSI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